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현 TV조선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김현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오늘 유고라 대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예전에 종편 열심히 보셨던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저와 우리 최병묵 위원은 TV조선에서 거의 3년 가까이 평행이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매주 수요일 날 했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닷새 후인 3월 15일 2017년 3월 15일 그날 마침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한 날 저희 둘이 다 퇴출됐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도 싫은 내용인데 어찌 그래도 잘 기억하고 계시네. 예. 그래서 무려 우리 최병묵 위원하고 저하고는 2년 한 3,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손발 한번 맞춰봅니다. 네. 예. 최 의원. 지금 보면 세간에 가장 궁금한 것은 홍문종 지금 의원이 보면 계속 지난주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쪽에서 탈당할 듯이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실제 가능합니까? 근데 홍문종 의원이 얘기한 거는 뭐 본인이 시기는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이제 애국당에 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예. 뭐 그런 사람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홍문종 의원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문이나 뭐 방송 같은 데서 자 친박 신당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2008년의 데자뷰 이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어불성설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야기하면 우리 최병묵 의원이 보시기에는 홍문종의 탈당을 갖다 기폭제로 해서 이른바 친박 신당이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 왜냐면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나올 수야 있겠죠. 그러나 너 나오는 거야 뭐 자유적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천 탈락자가 이제 내년 한 2월쯤 되면 가시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공천 탈락을 한 10여 명 또는 뭐 한 20명 정도가 만약 탈락했다 현역 의원 중에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출마하고 싶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에 탈락했어요. 또는 민주당에서 탈락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출마는 하긴 해야 될 텐데 적당히 정당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무소속보다는 정당 공천이 기타권도 작고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어느 당을 하나 선택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이름이 친박 신당은 아니더라도 뭔가 신당을 하나 선택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친박 신당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등장한 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최 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2008년 그 당시 총선 때는 박근혜 전 대표라는 중심 인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때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얘기했죠. 박근혜 당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가 본인은 탈당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세계 정당사에 유례없이 사람 이름을 딴 친박 연합이라는 친박 연대라는 정당이 나왔어요. 서청원 대표. 그렇죠. 그때 박근혜 의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의 당시 한나라당한테 쐐기를 박았습니다만은 지금 중심 인물이 없잖아요. 홍문종 의원이 중심 인물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심 인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2008년 그 4월 총선 우리가 한번 잠시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돌아가 보죠. 사실은 그때는 그 한나라당의 그 이른바 친박 학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명분이 없었어요. 그리고서 자 누가 봐도 이 이른바 친박 계열만 거의 뭐 이렇게 쏙쏙 뽑아서 이제 학살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단 말이죠. 근데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물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동정심 같은 거 충분히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그 친박들만 이렇게 골라서 공천 탈락시킨 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한나라당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의원이 탈당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여하튼 친박 연대라는 부분에 관해서 그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그래 저게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 한나라당이지 라고 생각하는 명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위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계열과
친박연대 박근혜 대통령 계열로 그때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는 나눠진 거예요. 쪼개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잊어서 안 될 것은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었던 민주당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당시 손학규 대표가 이제 당을 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안희정이 패족 운운할 정도로 질이 멸렬해 있던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007년 12월에 결국 정권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노무현 정부의 이제 후임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권을 잃고 나서 사실 몇 개월 만에 치르는 선거였어요. 바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른바 이제 한나라당 지지 세력들이 거의 최대화돼 있을 때라고 그때가.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게 이렇게 좀 쪼개져도 열린우리당 계열은 도저히 그러니까 그때 대통합민주신당이잖아요. 그렇죠. 그 계열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경쟁이 안 되는 80석도 아마 그때 80석 전후 얻었을 텐데 그런 구도였죠. 문제는 아까 우리 최병목 의원 이야기한 대로 내년 2020년 총선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른바 자유우파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지만은 또한 현재 진보 좌파 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될 총선입니다. 그게 그렇죠. 지금 양정철이 나와서 펄펄 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그 최소한도 네. 뭐 과반까지는 몰라도 네, 네. 일당은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일당이라는 개념은 결국 범여가 일당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정도가 일당이 돼야 되는 거고 합친 것이 그렇지. 예. 그렇게 합쳐서 그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저도 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황태순 TV에 보면 매주 나와주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 김장수 박사 같은 네, 경우는 뭐 나름대로 시계열로 분석을 해보더라고요. 그렇죠. 해보니까 현재 추세라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범여권이 즉 범진보 계열이 일당을 차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화두대로 네, 네. 지금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미래당 일부 거기다 뭐 좀 현재 대한애국당도 있는데 뭐 친박 뭐랄까 친박 신당이랄까 네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 감옥에 아마 거의 계실 가능성이 큰데 그거는 알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잠깐 요건 나중에 네, 조금 이따 나중에, 얘기해.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나와 계시던 아니면 오게 계시던 간에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을 걸고 네. 또 하나는 당이 나오면 어쨌든 자유우파가 쪼개지는 것만 사실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대구 경북같이 특히 뭐 예를 들어 보수 세력이 강한 데가 아닌 네. 서울이나 경기 같은 데는 자칫 보면 1000표, 2000표 차이로 보면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홍문정 의원이 지금 보면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저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요, 이 양반이. 네, 네. 박근혜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왔을 때 이런 거 있죠. 나도 안 되지만 너 그러면 황교안 너도 안 돼.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자해 공갈? 근데 그거는 이제 공갈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실제. 예, 왜 예.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지만 네. 수도권 선거라는 게 사실은 한 2,000표 내지 3,000표 정도만 그렇죠. 딴데 그러니까 자기 계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 떼내면 바로 낙선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지난번 총선이 그랬어요. 2016년 총선이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 총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네. 각 지역구별로 제가 보면 한 3,000표 내지 4,000표 정도가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 친박 비박 그 싸우는 그 통에 그래서 투표를 안 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3,000표 4,000표면은 수도권에서 적어도 10석 이상이 맞습니다.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홍문종 의원이 정말 뭐 황교안 대표가 뭐 나를 공천해서 탈락시켜? 그래 그럼 재뿌리자라는 심정이라면 네. 그런 걸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있으면 이제 피해는 많이 보겠죠. 네. 이제 다만 그 민주당 지지자들과 달리 한국당 지지자들은 또 전략적 투표를 잘 못하잖아요. 희한해요. 이제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네. 이제 한국당이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은 얼마인지 있죠. 네. 그러나 그 당에서 소위 친박 계열의 네. 그 정당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기는 무망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좀 마침 우리가 보면 우리 저 최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988 원래 기자 생활 86년부터 86년부터 했습니다. 시작하셨고 뭐 제가 처음 우리 최 의원을 만났던 것이 88년 국회에서 저는 보좌관으로 그 당시 기자로 정치부 기자로 만났는데 쭉 보시면서
이 공천 이 선거 때마다 보면 항상 공천 파동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불만 품었던 사람들이 보면 96년도에도 있었고 네. 2000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2008년에도 있었고 뭐 2004년도엔 잘 아시다시피 네.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을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굉장한 분열이었죠. 그 진보 좌파 계열의 그 아주 대대적인 분열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당시 이제 국회의장이 박관영 국회의장이었잖아요. 박관영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유도했다. 탄핵 유도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느꼈던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같은 부산입니다. 부산인데다가 그러니까 1988년부터 그 잘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박관용 다음에 노무현 할 것이다. YS 밑에 있던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잘 알았고 네. 그 박관용 의장한테 와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 묻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인터뷰를 그 읽은 기억이 나는데 네네.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 당선이 노무현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국회의장실로 본인을 방문했대요. 네. 그때 한 수 가르쳐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노트하고 이게 뭐 볼펜하고를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청와대라는 곳이 어떤 곳이다 하는 걸 쭉 얘기했는데 굉장히 깨알같이 메모를 하더라는 네, 거예요. 네, 네. 메모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당선자죠 그때는 네. 노무현 당선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의장님 이런 거 혹시 회고록 쓰실 생각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생각은 없다고 그러니까 혹시 쓰시게 되면 그 원고를 저한테 좀 주시죠. 네.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박건영 의장이 전 그거만 기억나요.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노당선자. 네. 지금은 이렇게 참 제가 보기에도 정말 감격스러울 정도로 네. 당선자께서 제 말을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겠지만 네. 1년 뒤에는 네. 노 대통령은 제왕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를 읽었어요. 저도 이제 박관영 의장의 그 회고록 갖다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대목에 이제 박관영 의장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YS 김영삼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했던 네. 거고 저는 그 탄핵과 관련돼서 기억나는 건 박관영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뭔가 보면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흔한 얘기로 좀 뭔가 탄핵을 갖다가 유도하는 듯 그 행동이 보여서 그다음에 김우식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께서 뭔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사과할 뿐만 사과하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끝납니다. 그렇지. 그러면 탄핵을 막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관영에서 나 그럼 국회에서. 국회에서 막겠다 그랬는데 1시간인가 뭐 2시간 후에 김우식 실장이 와서 뭐 그럴 생각 없습니다라고 전화가 왔길래 그 당시 박관영 의장이 이 양반은 그 당시 코너로 몰려있던 정치적으로 코너로 몰려있던 노무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한번 이른바 끝장을 보려고 유도를 거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박관영 전 의장이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귀가 뻥 뚫리는 얘기를 해주신 게 지금 많은 지금 국민들 자유 우파 지지자들은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재는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33년형 중에서 네. 뭐 22년짜리는 지금 형이 확정된 상태고, 그렇죠. 6년짜리하고 그 다음에 25년짜리인가요? 그거는 지금 아직 대법원 아직 대법원의 계류 중이죠.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네. 몇 달 내로 그 판결이 날 거로 봐요, 저는. 네네. 그래서 이제 8.15 사면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자 이제 사면을 언제 할 것이냐, 네. 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런 거를 그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여권 관계자들이 많아요. 저 안 믿는데. 근데 저도 안 믿죠. 왜 안 믿냐면 이거는 정략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전략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놔두는 것이 네. 여권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 카드를 그냥 버린다고요? 저는 안 버릴 거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년 총선이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힘든 게임이 될 거예요. 아주 어렵죠. 왜냐면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역시. 내년 되면요, 정확히 내년 4.15 총선입니다만 네. 문재인 정권 3년입니다. 그러니까 꼬박 3년이에요. 명확하게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 시점입니다.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병묵 위원, 최병묵 편집장의
그 어떻게 보면 느낌으로는 네. 정략이 아니라 전략으로서 당연히 선거 전략과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수성을 해야만이 2022년 네. 자기들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절대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조만간 예를 들어서 지금 6월인데 올 7, 8월 중에 보면 나머지 두 개 부분에 대해서 형을 확정한 다음에 8.15 특사가 됐던 아니면 연말 특사가 크리스마스 특사가 됐던 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짐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현재의 이 난국을 여권으로서는 돌파할 수가 있지. 만약 그렇게 안 하고서 그냥 전공법으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33년형이니까 네. 그걸 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여하튼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사면권을 행사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줘? 그러고 싶지 않다. 그냥 원칙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내년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여권은 그 길을 문재인 대통령이 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이제 보세요. 결국은 애국당에 상당한 심정적 지지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하죠. 대한애국당에. 그러죠? 또 이제 친박 신당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동안 어디 가서 면회를 한번 했나요? 면회 본인이 면회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당도 해서 그러면 진짜 4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야권이. 지금 야권 즉 그래서 흔한 얘기로 자유우파가 4분 5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롯이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반사이익으로 오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보수 우파 이른바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석방시키라고 지금 몸 과음을 지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또 나오시는 것도 못 나오시게 할 수도 못 나오게 할 수도 없고 나왔을 경우에 그걸 박수 안 칠 수가 없어요. 딜레마죠, 딜레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지금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전략가들, 책략가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 깊이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최병목 위원이 지금 보면 짐작한 대로 또 예견한 대로 이게 사실 1995년에 있었잖아요. YS 때 YS가 이제 쫙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96년 총선 앞두고 나름대로 분열을 갖다가 획책했던 과거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 정치사를 보면 새로운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론을 그렇게 몇 년간 할 수 있었고 그게 시청률이 좋았던 이유가 정치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적배를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번에도 내년에도 똑같은 일들이 거의 비슷한 일들이 과거에서 본 듯한 우리가 흔히 기시감 얘기하잖아요. 대섭이라고 그런 일들이 내년 총선에도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새로운 전략을 쓸 것이냐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바로 그런 점을 지금 그 변수로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죠 뭐. 네. 자 오랜만에 거의 지금 2년 한 반 만에 우리 최병목 위원하고 평행이론 한번 손발 맞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